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은 사주와 육효가 함께 맞물려 한 사람의 생전관계, 그리고 사후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단순한 점사나 이론 설명이 아니라 실제 상담에서 나온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성 상담자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인데 최근 들어 계속 꿈에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주에서부터 그 원인이 형성되어 있고 육효에서는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사주를 보겠습니다. 신축년 신묘월 무신일케 해시생입니다. 일간은 무토인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금기운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식신과 상관, 즉 식상 기운이 세 군데에서 드러나면서 과다한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상이 많으면 베풀고 나누는 성향이 있다고들 말하지만 이 사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성, 즉 화기운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성은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고 배움이며 품어주는 힘입니다. 이 기운이 없으면 생각이 깊어지지 않고 타인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식상이 강하게 작용하면 표현은 강해지지만 그 방향이 배려가 아니라 요구와 집착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말이 직설적이고 행동은 강하며 상대를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먼저 앞세우는 구조가 됩니다. 이 사주의 핵심은 월지 묘목입니다. 묘목은 남편을 의미하는 관성 자리인데 위에 신금이 앉아 있으면서 묘목을 강하게 극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히 남편과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인정하기보다는 통제하고 누르려는 성향이 깔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남성 관성을 누를수록 자신의 정신건강은 더욱 황폐해집니다. 묘목은 정신신경계를 주관하는 인자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묘목과 일지, 신금이 원진 귀문관계라는 점입니다. 묘신 원진은 서로 맞지 않는 기운이 부딪히면서 감정이 왜곡되고 쌓이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편함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시지 해수가 더해지면서 귀물령 구조까지 형성됩니다. 해수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과 연결되는 귀문통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장되고 축적되었다가 특정 시점에서 다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겉으로는 강하게 표현하지만 내면에서는 풀리지 않은 감정이 계속 쌓이고 그것이 나중에 다른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원국 위에 정유대운이 들어오면서 금기운은 더욱 강해집니다. 유금이 원국의 신금과 결합하면서 금의 세력이 극대화되고 여기에 유년사화가 들어오면서 사유축 금국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화의 역할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기운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금국을 완성시키는 매개로 작용하면서 금기운을 더욱 응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여성의 일지인 신금을 기준으로 보면 사화는 겁살에 해당합니다. 겁살은 단순한 흉살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건, 충격, 파괴적인 변화와 깊이 관련된 기운입니다. 즉, 사화가 들어오는 해에는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강한 사건성이 개입됩니다. 이 사주에서는 이미 금기운이 과도하게 강한 상태에서 겁살까지 작동하게 되니 그 충격은 배우자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을사년에는 금기운의 극대화와 겁살의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남편성인 묘목이 완전히 압박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현실에서는 남편의 사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국에서부터 형성된 구조가 특정 시점에서 터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음력 관점에서 이 사주는 더욱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축토는 절공지이면서 조상령과 병행령을 품고 있어 조상 인연이 편안하지 않으며 묘목은 대충지로서 원한령과 유산령의 성질을 지녀 감정의 응어리가 쉽게 형성됩니다. 신금은 병액지이면서 단절령과 배신령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관계를 끊어버리는 작용이 강하고 해수는 귀물령과 수장령, 원한령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감정이 끊어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실제로 남편이 사망 이후에도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음령 구조와 정확히 맞물리고 있습니다. 즉, 감정이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그것이 무의식과 꿈을 통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육효계를 보겠습니다.
이 여성분이 직접 뽑은 궤는 천산동궤에서 사효가 동하여 풍산점궤로 변하는 구조입니다. 천산도는 물러남, 단절, 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즉, 이미 끝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변궤가 풍산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점괘는 서서히 스며드는 흐름입니다. 끊어진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개입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효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세효와 사효가 모두 관귀로 나타납니다. 관귀는 남편이자 동시에 영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도 둘 다 공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망을 없다라고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망은 형태가 없다는 뜻이지 작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형태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잡히지 않지만 꿈이나 무의식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사효는 동효입니다. 동효라는 것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동효가 변하면서 부모효로 바뀌는데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귀가 부모로 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모효는 기반, 뿌리, 그리고 묶임을 뜻하기 때문에 이는 감정이 풀리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오미합이 형성됩니다. 오화와 미토가 합을 이루면서 감정이 발산되지 않고 응축됩니다. 쉽게 말하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쌓여서 굳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궤는 해결이 아니라 고착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오효의 신금 형제효입니다. 동효인 관귀가 이 형제효를 극하고 있습니다. 형제효는 다른 남자, 인간관계, 재물 등을 의미하는데 관귀가 이를 극한다는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 여전히 현실 관계에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인연을 막거나 재물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형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를 종합하면 이 궤는 단순한 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생전에 풀리지 않은 감정이 사후에도 남아있고 그것이 형태 없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망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꿈과 무의식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사나 천도와 같은 정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시큰둥했고 오히려 돌아가신 남편을 계속 험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주는 단순히 운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성이 없는 사주는 단순히 공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건조하고 각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주처럼 식상이 강하게 치우치면 베풀미 아니라 요구와 집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서 풀지 못한 감정은 형태를 바꿔서라도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서 풀지 못한 관계는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다. 이상 불임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임사.